여러분, 안녕하세요. 위 차가운 바람이 서울 하늘을 감싸던 그날, 조용히 열린 장제원 의원의 장례식 2일차. 세상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수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장례식이 단순한 추모의 자리가 아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는가. 생중계 화면을 가로지르는 검은 정장들 사이 하나둘씩 드러난 인물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침묵으로 의미를 전하는 그들 사이엔 무언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 분위기를 가르듯 오후 3시경 한 매체가 폭로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고 장제원의 재산 2.200억 원 추정. 실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시선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차원을 넘어 그의 생전 행적과 그가 남긴 유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족사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장례식 현장에서 포착된 장제원의 부인 한윤순 여사와 세 아들, 그리고 극비리의 모습을 드러낸 한 여성. 그녀는 누구였는가? 일부 언론은 그녀를 숨겨진 딸이라 지칭했고, 또 다른 측은 장제원의 절친이자 비밀을 함께 공유했던 인물이라 보도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했다. 고인의 유산은 단지 금전적 자산에 그치지 않았다. 공개된 재산 외에도 수십 건의 부동산 소유권, 해외 명의의 법인들, 정치인 및 재계 인사들과의 모종의 관계 등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었던 제2위 장제원 월드를 암시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재산의 배분이었다. 많은 이들은 당연히 직계 가족에게 모두 상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인의 유언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장제원은 재산의 일부를 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족에게 분배되도록 설정해두었다. 이 조건은 무엇일까? 가족 간의 갈등? 혹은 감춰진 관계 회복의 열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비공식적인 가족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폭로한 장제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메시지가 곧 공개될 예정이라는 예고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 기자가 전한 충격적인 증언. 고인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을 유언장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나 명예와는 무관합니다. 가족을 향한 깊은 회한과 남겨진 자들을 위한 강한 의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대체 장제원의 진짜 재산은 무엇이며 그것을 둘러싼 가족의 유대와 갈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비밀은 장례식 이후 하나둘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고인의 유언장 전문 중 공개된 문장, 충격적인 상속 구조, 그리고 세간을 뒤흔든 비밀의 존재에 대해 다룬다. 지금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가장 은밀했던 드라마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된다. 2025년 4월 3일 서울 대한민국 정치계와 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고 장제원 의원의 장례식 2일차 생중계가 전 국민을 들끓게 만든 가운데 그의 엄청난 재산과 더불어 숨겨진 가족 간의 유대와 충격적인 비밀이 잇따라 밝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흔들었다. 한 정치평론가의 말처럼 장제원의 죽음은 단순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감춰졌던 진실의 시작이었다. 장례식 2일차는 KBS, MBN, JTBC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들이 실시간 생중계를 이어갔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동시 접속자 수는 무려 24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장에는 정치계 인사, 연예계 스타, 기업 총수들까지 총출동했으며 일부 조문객의 눈물과 반응이 카메라에 잡히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장제원 다큐인가? 드라마인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중이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따로 있었다. 상상 초월 2.500억 원 재산 전격 공개. 이날 오후 4시 30분 장례식장 측에서 갑작스레 발표한
장제원 재산 상속 및 분배 관련 유언 공개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고 장제원 의원의 전체 재산은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표는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정치인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 어떻게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고, 일각에서는 불법 축제 의혹까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다음 항목이 관심을 끌었다. 서울 강남권 고급 부동산 5채, 제주도 고급 리조트 지분 47%, 해외 비상장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약 800억 원 규모, 예술품, 골동품 자산 약 200억 원. 이 정도면 단순한 정치인의 차원을 넘은 재계 수준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재산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조사 요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낭독되었을 때였다. 장제원은 유언장에서 이렇게 적었다. 내 전 재산의 30%는 미국에 있는 내 친형 장제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발표는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국민은 장제원에게 형이 있었나? 라는 반응을 보였고,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장제원 형, 장제성, 숨겨진 가족, 이 순위권을 독점했다. 장제성 씨는 197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장제원이 생전에도 절대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장제원의 장남은 유언이 낭독되던 중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보다 형을 더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이념 문제로 미국에 간 이후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장제성 씨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국외에서 활동하며 한국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취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장제원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형과의 관계를 정치적 이유로 단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 큰 충격은 유언이 끝난 후 터졌다. 한 전직 비서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장제원의 사망 직전 3명이 측근에게 비자금 리스트와 정치적 로비 자금 흐름도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현직 고위 정치인,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파일은 USB 형태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 USB가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사퇴해야 할 것, 익명의 측근 발언. 현재 이 USB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확보되었다는 주장이 돌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 중이며, 야당은 재산 형성과 정치적 유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한다. 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제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죽은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 이번 장례식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들, 딸, 조카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일부는 장제성 씨의 등장 이후 말을 아꼈고, 장례식장 측은 조문객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의 가족 논평은 없다. 고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직 가족 운전기사의 증언은 달랐다. 위원님은 매년 몰래 형님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족 누구도 몰랐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단절한 관계였지만 인간적으로는 끊지 못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장례식으로 끝날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정치, 경제, 가족, 이념, 역사 등 다양한 층위가 교차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라고 분석한다. 장제원의 죽음은 한 정치인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시그널이다. 역사사회학자 박모 교수,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한 정치인의 죽음을 통해 숨겨진 가족의 진실, 거대한 재산의 실체, 그리고 이면에 감춰진 비자금의 흐름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장례식이라는 마지막 무대에서 드러난 진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해왔던 가족과 권력, 돈과 양심 위 실체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